첫째는 경영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양심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품이었습니다. 상품이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가능해야 된다. 즉 자발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고품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가 상품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생필품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생필품. 왜냐하면은 사치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고 좋아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생필품은 없으면 못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야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기만 하면은 일정 매출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수당체계였습니다. 수당체계. 보상 플랜이 쉽고 그리고 장기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보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윗사람만 왕창 받아가도록 한다든가, 올라가 봐야 수당이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되면은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일한 대가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만큼 뭔가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이 나오는, 그래서 상, 중, 하가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자신부터가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해서 조직을 끌고 가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다가 얹혀가지고 플러그인 시켜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여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사실은 찾아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경험이 없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엉터리 같은 사업자들한테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자가 이렇게 해줘야만이 여기서 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줄줄 끌려가는 그런 경영자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다 떠나도 저는 혼자 원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더분들이 똘똘똘 다 뭉쳐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 우리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답을 합니다. 가거라. 그리고 저는 바닥에서 혼자 시작을 하더라도 혼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업자들한테 휘둘리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전체 조직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올 수 있었고, 또 사업자들이, 리더라는 사람들이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5,400명의 리더가 있는데 회장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답도 안 해줬어요. 5,400명 있으면 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살지 왜 내한테 연락을 하냐. 거기 5,400명 데리고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대 데리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그 거짓대 데려다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가 그 짓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조직이 있다고 하면서 협상을 해오는 경우가 초기에는 종종 있었어요.
조직 있으면 여기 뭐하러 옵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조직 있으면 여기 뭐하러 옵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잘 하세요. 저한테 올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조직 없는 사람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손을 그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도 없고 완전히 거지가 된 요 거지 때들요, 우리 리더. 누가 아무도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17년 동안 실패하다 보니까 나 홀로 우리 이덕우 총장님 아무도 안 따라와 주니까 조직 있다고 내한테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만 그냥 와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확실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조직 원리부터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사업자를 해봤어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 직급까지 가고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스 클럽의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23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초대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시작해서 최고 리더들의 생리까지 제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리더가 되면은 뭐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알아요. 최고 리더가 되면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요. 최고 리더가 되면은요, 돈 좀 벌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지 잘난 맛에 살고 싶어 갖고 명예를 추구해요. 그러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리더들 중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미리 예방 조치를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 사원 중에 겸손히 섬긴다는 게 있죠. 올라갈수록 더 낮은 자리에 처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처음 만들 때 아예 사원에다가 겸손히 섬겨야 된다는 걸 못을 아예 박아놓은 거예요. 누가 겸손하냐면요, 처음 온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그렇죠? 돈도 못 벌고 뭐 조직도 없고 뭐 하니까 다 겸손해요. 언제 교만해지냐면은 리더가 되고 돈 좀 벌고 요때쯤 되면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난데 하면서. 그래서 그때 정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센터장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센터장 해봤어요. 센터장 하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 뭐가 필요한지를 제가 알아요. 센터에 뭐를 해줘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센터피를 많이 주고 싶어요. 센터장들 고생하니까. 그런데 센터피를 너무 많이 주면은 많은 부작용이 생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센터에 라인 좀 큰 라인 있는 사람이요, 그 센터피가 욕심이 나가지고 그 센터장을 자꾸 욕을 해. 왜? 따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센터피에서 뭐가 좀 남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갈라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모여야 힘이 되는데 센터피를 너무 많이 주면은 센터가 계속 쪼개지면서 힘이 점점 약해져. 어떤 경우는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센터피를 너무 많이 주면은 밑에 사람들이 못 나가도록 들이잡아. 센터 못 내도록 들이잡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 지역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센터를 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잡고 있는 거예요. 센터장이. 센터피가 욕심이 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센터피를 너무 적게 주면은 센터장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되고 실질적으로 센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을. 그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몸으로 수업료 내고 센터장 하면서 고생 해봐야 돼. 그리고 어느 한 가지가 튀어나가가지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소가리도 해본 박한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안다 이거예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산 모르면 안 돼요. 또 경영은 경영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일반 회사가 갖춰야 되는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손익도 맞춰야 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럼 대차대조표라도 알고 이 현금 시제표라도 만들 줄 알고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실제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사가 조그말 때는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회사 가가지고 매출 좀 팍 띄우면은 도리어 큰 회사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경영자 같으면은 도리어 회사가 커지는 바람에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경영자들이 법인 돈하고 개인 돈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영자는 돈을 수치로만 봐야지 돈을 돈으로 보면은 경영을 못하게 됩니다. 수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통계적 경영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맞춰내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저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전산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도 제 핸드폰으로 오늘 회사에 돈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얼마가 벌렸는지, 매출이 얼마가 떴는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출이 얼마 일어났고 구매한 대금은 얼마고 거기에 경비 비율이 얼마고 실제로 이익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시간 단위로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지사장들, 국내에서도 제가 자금에 대해서 선결제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결제가 올라오질 않습니다. 다 권한을 위임을 다 해놨어요. 돈 마음대로 쓰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그렇지만은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익 프로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캐시 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의 역량을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략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고, 그거를 현재 회사의 경영 실질적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 양심은 기본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도둑놈한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는 꼴이에요. 그래서 경영자가 정말 제대로 된 경영자인가를 본 거예요.